이 대표라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했지만 마약 양성반은 나왔어요, 박 대변인. 사실은 이게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현재는 버닝썬 수사를 하고 있었던 강남경찰서 소속은 전 수사에서 제외되고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렇게 해서 과연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러니까 버닝썬에서의 의혹, 그다음에 승리와 YG와의 이 해명 과정에서의 의혹 이런 건 별건으로 놔두고 과연 실체가 과연 드러날 수 있나라는 의심을 좀 해봐요. 첫째 하나는 최근에 버닝썬이 폐업을 하면서 모든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미국 수사 드라마 같은 거 CSIS 같은 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장을 보존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지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마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접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음란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저 업장을 다 폐기할 때까지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는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랫동안 수사에 관계했던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이 반주 한잔 하시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어떤 유흥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이 업소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직접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딱 가면 거기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머리카락부터 그렇지 않고 여기를 그냥 대충 해서 넘기고자 한다면 유착관계가 있어도 넘기고자 한다면 머리카락 채취 안 하고 서류를 챙긴다든가 이런 거 한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에서 나오는 마약 반응이 가장 그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거고 위협적인 거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오면서 이제야 이 대표 자택 가서 머리카락을 확인해서 마약 반응을 확인했는데 그것도 본청으로 넘어가자마자 그 전에 이미 직원들 관계되는 직원들 머리카락 하나만 확보했다면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 애나에 대해서도 머리카락 하나만 확보했다면 버닝썬 안에서 마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강남서 뭐 했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강남서가 일부러 버닝썬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과연 그래서 경찰이 그리고 버닝썬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비호 세력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이참에 확실히 좀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역수사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실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정화 대변인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 그러려면 마약 반응도 나왔고 또 승리 씨가 성접대했다라는 의혹도 나왔으면 승리는 조금 있으면 군 입대하잖아요. 군 입대해버리면 경찰 조사 못하는데 승리 씨 주장대로 성접대 의혹도 사실이 아니고 마약 연루도 안 됐다면 일단 경찰 당국에서 확실한 기다 아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승리 씨의 군 입대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어요. 군 입대를 어떻게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9세, 거의 30대에 가까울 정도로 군을 미루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데 설령 승리 씨가 군대를 간다 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민간인은 경찰과 검찰이 아닌 것이고 군대에 갔다 하면은 군 검찰과 군사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을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어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군사 법원이나 군 검찰로 넘어가면은 접근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사실상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어떤 국민들 시선이 따가운 본인 같은데 본인은 어쨌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연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민간에 있는 경찰과 군 검찰이 사실상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그런 절차로 나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 승리 씨가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위 여부를 경찰이 끝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박정화 대변인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버닝썬과 관할 경찰관의 유착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버닝썬과 경찰이 깊이 유착되어 있을 법한 정황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만난 사람은 바로 A씨인데요. 이 A씨가 누구냐면요.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측근입니다. 이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누구냐면
버닝썬의 대표가 담당 경찰과 수사관에게 현금을 주라라고 지시했었던 이 전달책으로 꼽히는 사람의 측근을 동아일 기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차를 운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한 차에서 경찰과 2명 230만 원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경찰 강모 씨 전달책으로 의심받고 있죠. 그 사람이 경찰 2명에게 너에겐 200 주고 너 다른 애 너한테 30 주면 되겠지 라고 말한 음성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다. 그리고 차에 탔던 경찰 2명의 얼굴도 내가 직접 봤다 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병민 박사님. 네. 결과적으로 지금 버닝썬에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상 경찰이 보다 면밀하게 수사에 나섰더라면 아니면 현장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버닝썬 사건이 초창기에 벌어지게 됐던 계기는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결국은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기서 가해자로 둔갑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것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처럼 버닝썬에서는 과거 전직 경찰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경찰에 선이 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 경찰관을 통해서 돈을 2천만 원 정도를 송금했다는 것이고 그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현직 경찰관에게 누구에게는 200만 원, 누구에게는 30만 원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이 무엇을 주저하면서 이렇게 수사의 속도가 더딘 것인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1,000만 관객이 넘는 관객이 들어서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영화에서도 이 마약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비단 절대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경찰이 결국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잡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경찰의 앞으로의 향후 앞날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기자가 맘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운전사를 그 경찰이 왜 못 만났냐? 저는 이 퀘스천 마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승리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정밀 마약 검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승리 씨가 밝혔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정밀 마약 검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인데 최 변호사님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있기 때문에 뒤늦게 모발 검사하면 마약 성분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정밀 검사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개월 전에 뭐 예컨대 마약을 했다면 승리 씨가 아니더라도 나오긴 나옵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겁니까? 지금 그 승리 씨의 모발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아주 짧게 깎는 케이스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그와 같은 일은 대부분 다 이제 모발을 통해서 이제 그 마약 반응 검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모발에 그와 같은 그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모발뿐만 아니고 채모를 전부 다 이렇게 면도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지금 그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군대를 지금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머리를 짧게 깎겠습니다만 최근 그 콘서트를 했고 또 지금 해외까지 가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2, 3개월 전에 있는 정도의 어떤 만약에 어떤 그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가서 마약과 관련되는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마약뿐만 아니고 이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그 선임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면접을 그럼요. 받겠다는 노력 정말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접대 의혹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반드시 규명을 해야겠죠. 지금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사건이 물론 죄죠. 큰 죄인데 마약 사건 사실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뭐 연예인들이 뭐 대마초나 마약 때문에 뭐 이제 활동을 쉬었다가 이제 나중에 뭐 복귀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거는 마약보다도 그 성매매 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의 충격이 큰 거예요. 그 사건의 성격이 그 죄질이 물론 사실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직 뭐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 카톡방에서 일어난 대화들이라던가 그 뭐 버닝썬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들의 그 내용이 너무 저속해서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승리가 마약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초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뭐 이런 이 의혹들에 대해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